예,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실무적으로는 부당해고라든지 부당정직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구제이익이 있는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 판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쭉 보시면은 어떤 판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 근로자가 징계를 받게 됩니다. 2018년도 12월 28일자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근로자가 정년이 됐습니다. 그 정년퇴직을 하게 돼요. 자, 정년퇴직을 한 다음에 이 근로자가 부당정직에 대한 구제 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노동위원회는 구제 신청을 이제 진호위에서도 이제 각하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재심 신청에 대해서도 각하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진호위나 종로위 입장에서는 이미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 자, 이걸 요래해서 이 신청을 각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이제 특별히 원심에서는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행정소송에서 이제 고등법원 입장은 이렇게 본 거죠. 아무리 지금 정년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에 대한 이익이 살아있다. 임금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구제이익은 있는 겁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걸 구제이익이 있다라고 판단했을지 그렇지 않을지, 자, 이게 문제가 된 그런 사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요 사안하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사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런 사안이죠.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어요. 해고를 당한 다음에 바로 이제 구제 신청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년이라든지 기간이 끝나게 돼요. 자, 그럴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구제이익이 있냐 이거죠. 예, 현재 우리 판례 입장과 우리 법률 입장은 구제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아무리 정년이 도래했다고 하더라도 즉 원직의 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은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에 대한 구제이익은 살아있다. 따라서 이거는 구제이익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판례 입장이죠. 그런데 이 케이스는 좀 다른 판례입니다. 그 판례가 아닌 거죠. 어떤 케이스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구제 신청을 한 케이스입니다. 아까 케이스는 구제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정년 혹은 기간 만료 폐업 그런 케이스인데, 자, 이 케이스는 그게 아니고 정년 기간 만료 폐업을 한 이후에 부당해고에 대한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한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요 구제 신청을 할 그 당시에 이 근로자는 이미 근로자로서의 신분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구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 신분이 근로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이미 근로자의 지위가 없는 상태인 거죠. 따라서 아까 케이스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한번 판례 입장을 보도록 할까요? 자, 아까와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과 다른 케이스인 거죠. 구제 신청을 할 당시에 이미 정년이 된 겁니다. 이미 계약기간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폐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 신청을 할 그 당시에는 이미 근로자가 아닌 겁니다. 이 경우에 이익이 살아있는 거냐, 구제이익이, 여기에 대한 문제. 이게 설사 해고가 아니고 부당정직 이런 식의 징계라고 하더라도 이런 법리를 적용하는 것인지, 자, 여기에 대한 것이 다투진 판례입니다. 볼까요? 예, 이거는 구제이익이 없다라 보겠습니다. 자, 구제를 할 당시에 이미 정년, 이미 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소멸됐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유를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게 부당해고의 원래의 보호범위에 포함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우리 법은 근로자에게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미 이 분은 근로자의 지위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이제 근로자의 지위가 아닌 사람에게까지 이 구제 신청을 인정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너무 지나치게 부과하는 거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형사처벌의 원인을 확대하게 되는 이런 불합리를 초래할 수 있다. 이걸 이유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는 임금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합의체, 전환합의체 판결,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이런 경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구제 신청을 할 그 당시에는 근로자의 지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케이스는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죠. 이런 경우까지 그 판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구제 신청 이전과
이후에 이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인지, 즉 구제 신청 이전에 근로계약이 끝난 것인지, 이제 구제 신청 이후에 근로계약이 끝난 것인지 이걸 구분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이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그 판례의 내용과 약간 다른 판례죠. 다른 판례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판례니까 내용은 그냥 어렵지 않은 그런 판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